숲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곤충이죠? 바로 배추인나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나비다 하고 관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생명이라든지 또 성장의 의미 같은 걸 알려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숲속 교보제거든요. 오늘 이 배추인나비를 한번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봄부터 가을까지 숲이나 밭에서 정말 흔하게 팔랑거리고 다니는 이 작은 생명체. 사실 너무 흔해서 그냥 나비네 하고 지나치기 쉽잖아요. 근데 바로 그 흔하다는 점이 우리 숲 교육에서는 아주 훌륭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익숙한 모습 뒤에 어떤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배추 흰나비 이야기의 핵심이랄까요? 아이들한테는 와, 예쁜 나비 친구다. 하지만 농두 아저씨한테는 어떨까요? 애써 키운 배추를 갉아먹으니까 얄미운 손님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역할이 확 달라지는 이중적인 정체성. 와, 이거야말로 아이들하고 자연은 이렇게 복잡하단다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작점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배추인나비의 이 두 얼굴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아래서부터 시작되는 그 네 편의 생명 드라마, 이것도 따라가 볼 거예요. 또 생태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우리 숲 교실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곤충이 우리에게 어떤 성장의 의미를 주는지까지, 자, 이렇게 한번 쭉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배추 흰나비의 두 얼굴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분명 같은 생명체인데 어릴 때랑 어른일 때랑 역할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보세요. 애벌레 때는 배추나 케일 같은 그런 십자화과 식물 잎만 먹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해충이라고 하죠. 그런데 날개를 달고 성충이 되면요,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꿀도 먹고 그러면서 꽃가루를 옮겨주니까 식물들 번식을 돕는 익충이 되는 거예요. 와, 이 극적인 변화, 이게 바로 아이들한테 세상에 무조건 좋고 나쁜 건 없어, 그냥 역할이 다를 뿐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이죠. 자, 이렇게 역할이 극적으로 바뀌는 건 결국 이 나비가 살아가는 특별한 여정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배추인나비의 삶을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아래서 시작해서 날개를 쫙 펴기까지 총 4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이 작은 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알이 깨어나면 오로지 먹고 자라는 데만 집중하는 애벌레가 되죠. 그러다가 모든 걸 멈춘 것처럼 보이는 번데기 시기를 지나서 마침내 날개를 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충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완전 탈바꿈 과정, 완전 변태라고 하죠. 아이들한테는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거예요. 자, 드디어 드라마의 1막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저기 저 옥수수 알갱이처럼 생긴 거, 저게 바로 배추 흰나비 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막 깨어난 애벌레가 제일 먼저 뭘 먹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자기가 방금 나온 그 알 껍데기예요. 이야, 태어나자마자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딱 챙기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돋보기 들고 관찰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알은 크기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노란 알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부화를 하고요. 애벌레는 한 2, 3주 동안 무려 4번이나 허물을 벗으면서 커져요. 마치 몸이 크려고 낡은 옷을 휙휙 퍼서 던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시기엔 아까 말했듯이 십자화과 식물만 먹는다는 거, 이 편식 습관도 아주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3막과 4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먹어대던 애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멈추고 이렇게 고요한 번데기가 돼요. 하지만 겉으로만 조용할 뿐이지 이 안에서는 정말 날개며 더듬이며 다리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번데기의 등을 쫙 가르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성충, 바로 나비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번데기 시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어지는데요. 얘가 또 위장술의 대가예요. 주변 색이랑 비슷하게 몸 색깔을 싹 바꿉니다. 심지어 추운 겨울도 바로 이 번데기 형태로 버텨내고요. 그리고 갓 나온 나비는 바로 휙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젖어있는 날개를 잘 말려야 하거든요.
그렇게 날아오른 성충의 삶은 사실 1, 2주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꿀을 먹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알을 낳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마리의 삶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나비가 더 큰 생태계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시죠?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요, 아주 특별한 미식가예요. 다른 곤충들은 독성 물질 때문에 목먹는 십자화과 식물 있죠? 이것만 먹을 수 있도록 진화했어요. 식물이 자기를 지키려고 내뿜는 방어 물질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 애벌레랑 번데기는 새나 거미, 그리고 배추나비 고치벌 같은 기생벌한테는 아주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슬픈 현실이지만 알 100개 중에서 진짜 나비가 되는 건 겨우 몇 마리뿐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가혹한 현실이 바로 생태계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원리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생명 이야기를 우리 숲교실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놀이는 바로 배추밭 술래잡기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애벌레도 대보고 천적도 대보면서 이 먹고 먹히는 생태계의 긴장감을 몸으로 아주 재밌게 체험하는 놀이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아이들을 애벌레 팀이란 천적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애벌레들은 초록색 매트 같은 배추님 위를 막 기어다니면서 잎을 먹는 흉내를 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새가 나타났다 하고 외치는 거죠. 그럼 애벌레들은 재빨리 잎 아래로 숨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얼음 하고 멈춰야 돼요. 이렇게 살아남은 애벌레들은 안전한 번데기 존으로 이동해서 나비가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재밌겠죠? 자, 두 번째 활동은요.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를 온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신체 활동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데 진짜 효과적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알일 때는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작게 웅크리고요. 애벌레가 되면 바닥을 꿈틀꿈틀 기어가면서 냠냠 잎을 갉아먹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번데기가 되면 나무처럼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충이 되면 두 팔을 날개처럼 활짝 펴고 꽃을 찾아서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물론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수업은 직접 눈으로 보는 거겠죠. 사실 이렇게 투명한 사육 상자랑 방충망 정도만 있어도요. 우리 교실이 아주 멋진 관찰 실험실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먹이도 주고 또 똥도 치워주면서 생명을 돌보는 책임감, 그 소중함을 배우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될 겁니다. 네, 배추 흰나비의 생태부터 재미있는 놀이 활동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곤충이 우리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던지는 그 성장의 의미에 대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하나 떴죠? 167,847. 167,847?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들까요? 이 숫자는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나비 박사시죠? 석주명 선생님이 배추 흰나비의 변이,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점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나비의 숫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 이 흔한 나비 한 종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6만 마리가 넘는 나비를 관찰한 거예요. 한 학자의 엄청난 열정이 담긴 숫자죠. 아, 정말 흔한 것 속에 이렇게 위대함이 숨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를 쭉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느리게 자라는 것들도 때가 되면 결국 자기 날개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요. 지금 당장은 그냥 잎사귀 위에서 꿈틀꿈틀 느리게만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수많은 위험을 견디고 고요히 기다리는 그 번데기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마침내 자신만의 멋진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때가 온다는 거. 우리가 숲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성장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신의 성장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오늘 그리고 내일 선생님들께서 마주할 그 숲에서 팔랑이며 날아가는 배추 흰나비를 혹시 만나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이 특별한 성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이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아이들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는 커다란 울림을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